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쉽게 안내하는 컨텐츠입니다. 가입해야 되는 이상적인 시기를 먼저 알아보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이 뭐고 혜택이 뭔지, 그리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한 차이점, 월 2만원씩 납입하는 것과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던데 청약통장이 뭐야?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요새 크게 오른 부동산 시장을 말할 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거예요. 납입해 보겠다고 하면,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2만원씩 넣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0만원씩 납입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자기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하는 분들은 오늘 혜택과 가입 방법까지 배워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청약저축이 난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요. 청약통장의 용도와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의 차이가 뭐야? 이 부분을 알아보고요. 상황에 알맞은 월 납입 금액, 그리고 가입하면 좋을 가장 이상적인 나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 이 사항들에 대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와 청약을 통한 분양입니다. 매매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듯이 주택을 시세에 맞춰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상속, 증여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냥 시세에 맞춰서 매매를 할 때는 목돈을 계약할 때 납부를 해야 되고 빠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에 맞춰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하락해서 바로 손실을 입을 위험도 분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바로 청약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건설할 때나 건설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경쟁할 때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의 자격으로 다른 이들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건설 주체는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비와 건축비를 산정해서 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선 분양은 보통 2년에서 3년, 후 분양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기다려야 되는 시일이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더 벌어서 분양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청약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약으로 넣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두 부류로 나뉘고요.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인간임대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기금을 지원해서 만드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공, 휴먼시아, 자이언앤이 붙는 아파트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러한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공공분양이라는 말로도 많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 비해서 공공성을 띠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요. 대신에 각종 소득이라든지 거주 의무와 같이 제한하는 사항이나 규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분양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주택 또는 기금 없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포레나, 꿈의 그린,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유보라, 레미안 등등 많은 건설사들의 각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민간 분양이란 용어와 많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서 분양가는 좀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관의 모양이라든지 내부의 자재가 더 멋있고 좋은 편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보다 각종 제한이나 규제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아야
납입 인정 회차나 금액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에 먼저 들었는데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월마다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인정 회차는 월별 최대 1회에 한정하고요. 납입 인정 금액은 회차별로 최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별로 2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납입 인정 회차는 1회가 부여되고요. 납입 인정 금액은 납입한 금액만큼 딱 2만 원입니다. 알아야 할 점은 2만 원씩 납입하는 건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할 때 적정한 방법이고 2만 원조차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회차는 나중에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신 2만 원을 납입해서 회차를 인정받아 버리면 나중에 인정 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지금 2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하는 건 금물입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납입 인정회차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적을 때 2만 원씩이라도 납부하는 건 작은 부담으로 자격을 키워나가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음,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납입 회차는 동일하게 1회가 인정되고요.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알아야 할 점은 공공분양 준비의 최적의 납입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민간분양 부문에서는 덜 중요할 수 있지만 분양은 아까 설명드려서 아시다시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라는 걸로 나뉘기 때문에 월 10만 원을 납입을 이어가는 것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월 10만 원을 납부하는 게 국민주택의 관례인 공공분양에 중요하다는 걸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거의 24개월, 납입 인정회차도 24회 이상이면 좋습니다. 알아야 할 부분은 기본 1순위 조건을 넘어서서 보통 납입 금액과 납입 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화살표별로 오른편에 간단한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보시면 순위, 가입 기간, 인정회차, 인정금액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월 10만 원씩 인정한다는 부분은 연두색으로 표시한 납입 인정금액입니다. 저걸 한 번에 2,300만 원을 넣는다고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딱 1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이 많은 게 보이시죠?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해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주택은 월 10만 원씩 납부해야 기회가 빨리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월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된다는 말이 들리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인정회차는 1회,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 원이 한도라 월 10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대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한 최대 240만 원에 대해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에 뱉어내는 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을 월 20만 원씩 납부해서 최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차차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가입기간, 인정회차, 인정금액까지 한 번에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보주택, 장기전세, 분양, 신혼희망타운 등등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은 엄청 다양합니다. 심지어 이 분양이라는 제도는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이란 유형으로 나뉘고요. 또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요구하는 사항도 다 다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외워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올릴 영상을 가볍게 시청해 보시고 이 유형은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때 그렇다 싶으시면 좀 더 유심히 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복해서 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적은 글씨만 외우면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빨리 개설하고 다음, 월 10만 원씩 넣는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2만 원씩이라도 넣고 해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냐면 만 17세입니다. 청약통장은 은행 다 통틀어서 한 명이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내가 자주 사용할 주거래 은행을 염두에 가지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데 가입했다고 해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든다 해가지고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라든지 회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다면 그냥 쭉 안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최대 24회차까지 인정됩니다. 10만 원씩 24개월이면 240만 원의 인정금액을 미리 쌓을 수 있습니다. 만 17세에 가입해서 24회차를 인정해두면 좋은 점은요. 보통 인기 있는 지역의 임대, 분양도 보통 24회 자격을 요구합니다. 엄청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의 사정으로 자취나 독립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자격을 달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차후에라도 다른 사람들과 가입 기간, 인정 회차, 인정 금액을 두고 경쟁할 때 일찍 가입해서 준비한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 갈 때 21세, 22세나 되어서야 처음 만들거든요. 미리 만 17세부터 가입해 두었으면 수년을 앞서가는 겁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에 시행되었고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청년층만 혜택을 준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세는 너무 올라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 난이도가 이전보다 너무 높아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청년들을 챙겨주는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만 챙겨준다는 말이 나왔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부여됩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금 적금 들어보신 분들 이자 받을 때 소득세가 15.4% 부과돼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금리도 짠데 떼어가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가져가나 정말 날강도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슬펐던 기억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 한 번에 주니까요. 다만 돈이 급하다고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하실 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가입 기간별로 차등해서 여기에 금리를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게 보이시죠?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3%, 최대 3.3%까지도 적용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쏠쏠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입해? 조건 되면 원래 있는 통장도 바꿀 수 있어? 가입할 수 있어? 알려줘. 전환할 수 있어? 알려줘. 자, 조건이 되신다면 원래 있는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에 적은 내용과 같은데요. 일단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거나 전환하셔야 됩니다. 나이 요건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추가 인정해 줍니다. 남자분들 나이가 35세, 36세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병역기간을 더해서 된다 싶으시면 찾아가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서민 청년을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직전 신고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소득은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이어야 돼서 가입 관련 조건이 있으니 이 3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자료는 적은 내용과 같고요. 유의할 점은 3개월 이내로 발급일자가 찍혀 있어야 되고 주민번호는 전체 표기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부가 서류도 알아두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9개 은행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가입하거나 전환하기는 편리하실 겁니다. 9개 은행 참고하시고요. 전환하시는 분의 경우 원래 가입한 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가입해 놨었으면 전환할 때도 신한은행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환하는 경우 가입기간, 납입회차
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아쉽게도 내 방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 살아보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